오늘은 이번 주 비트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많은 뉴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전체 가격 흐름을 결정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아서 주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할 것이고 비트코인에서 중요한 레벨들과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트레이드 세팅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어제, 정말 어제였죠. 여기서 아주 멋진 페이크아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뉴욕 시간으로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휴일 가격 구간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때는 함정이 많아요. 오늘 만기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만기됐어요.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옵션 만기, 연간 옵션 만기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옵션은 바로 여기서 만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프론트런이거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만들어진 함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델타 스퀴즈가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뉴욕 증시가 열리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스퀴즈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곧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제 머니박스를 먼저 그려볼게요. 저는 이걸 머니박스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거래하는 곳이거든요. 저는 뉴욕 세션 미국장이 열릴 때 보통 오전 8시에서 9시 30분 뉴욕 시간에 거래해요. 뉴욕 시간 기준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때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 또 제가 깨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죠.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제 멋진 박스를 그려요. 이걸 시각적 기준점으로 두는 건데 이 박스 전에 절대 거래에 진입하지 않으려고요. 머니박스 전에 거래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 머니박스 안에서 거래하거나 그 직후에 거래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크아웃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제 쪽에 더 유리한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결정을 없애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게 제가 따르는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구간이 있는데 뭔가 수상해 보여요. 네, 그게 대략적으로 9만이나 8만 9,800쯤이에요. 이게 1년치입니다.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네이키드 피우시예요. 네, 월요일에 네이키드 피우시이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MPUC 적었어요. 그게 뭐냐고 기본적으로 궁금하죠. 제가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청산 히트맵 보여줘요.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서 Fixed Range Volume Profile을 클릭하고 월요일을 선택하면 월요일은 오후 7시예요. 일요일 오후 7시부터 월요일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월요일의 일일 캔들이에요. 월요일의 일일 캘린더를 보면 포인트 오브 컨트롤, 즉 빨간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월요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점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아직 한 번도 터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여기 닿지 않았고 수요일에도 닿지 않았고 계속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네이키드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POC가 아니라 네이키드 POC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이키드 POC란 이전 날이나 이전 주의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아직 한 번도 터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 이론을 보거나 뭐라고 부르든 간에 가격은 대체로 이런 구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네이키드 POC들로요. 가치와 균형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고 그 후에 만약 거기서 거부된다면 그 지점에서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레벨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아직 미국장이 열리기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네이키드 POC가 있어서 이 구간이 일종의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길 수도 있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기서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가격이 제 머릿속 트레이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이 레벨에 진입해 저항을 받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서 되돌림을 노릴 생각입니다. 85,000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당신이 질문했던 청산 히트맵에 대해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다 읽고 전부 답글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들이라서 모두가 그 질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청산 히트맵을 보면 이 차트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트는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차트는 여기 있는 것과 비슷해요. 아마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차트는 여기 있는 것과 비슷한데 색깔만 달라요. 색상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트에는 제가 이걸 여기다 둔 이유는 엑스레이처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이건 사실상 어떤 주요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물론 주간 캔들 오픈이기도 하고 연간 밸류 에어리어로 즉 1년 전체의 하단 구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여기 이 구간이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해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모든 걸 지우면 짠 보이시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냥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있고 다음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여기 또 그 다음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튕겨서 반등이 나오거나 마치 탁구공처럼 피움피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설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을 물어보셨으니까 하나씩 답변해 드릴게요. 이 청산 히트맵, 오더북 히트맵은 주문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여기로 가면 돼요. 보세요. 인디케이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aggregated order, order book heat map이라고 입력해요. 여기 있는 이 aggregated order book heat map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나 위쪽에 이걸 넣을 수 있어요. 싱글과 집계, aggregated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싱글은 예를 들어 한 개의 거래소만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반면에 집계는 여기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거래소의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거죠. 여러 거래소에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독수리처럼 알죠?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정말로 더 넓고 확실히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코인베이스 차트만 보거나 바이낸스 차트만 보거나 바이비 차트만 보는 사람과는 다르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계를 선택하면은 여러 거래소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바로 여기가 흥미로운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스푸핑이나 함정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가격이 돌파하거나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가격이 돌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뉴욕 증시가 열리면 다음 단계의 잠재적인 함정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 모든 레벨들이 여기 다 있는 건가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톱로스를 걸어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가장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제가 이걸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에는 집계 세션 볼륨 프로파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랑 비슷한 볼륨 프로파일이지만 단순히 집계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집계된 세션 볼륨 프로파일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빨간 선들 이건 짧은 선들이고 이건 긴 선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볼륨 프로파일이 그렇죠? 이건 하루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게 또 다른 하루,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하루예요. 그리고 이렇게 긴 빨간 선이 있으면 그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이키드 POC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이키드 POC예요.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아직도 네이키드 상태예요. 아직도 여유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보세요. 이건 아직도 네이키드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유가 남아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저랑 똑같은 설정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클릭하세요. 여기 작은 톱니바퀴를 클릭하세요.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냥 보면 돼요. 이 화면을 캡처해 두고 나중에 따라 하세요. 네, 이게 제가 쓰는 설정들이에요. 그냥 영상을 잠깐 멈추고 캡처한 다음에 다시 오면 돼요. 이게 기본 설정들이에요. 여기 보면 네이키드 POC가 바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네이키드 POC를 그냥 기록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꼭 뭔가를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네이키드 구간에서 롱 잡는 거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롱 잡으려다 결국 트레이드에 갇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사람들이 돌파 노리고 롱 잡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네이키드 핏이 위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큰 오더블 키트맵, 실, 그리고 큰 프린트가 바로 저기 있어요. 저기 노란색 프린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보는 건 여기서처럼 보시다시피 저는 이 볼륨 프로파일과 이 청산 히트맵을 제 멋진 머니박스와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머니박스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머니박스에 있는지 아니면 머니박스 이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격이 이 구역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거부당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저는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관심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여기서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먼저 가격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 머니박스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니까요. 네, 저는 시간 여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가격이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이렇다면 저렇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아이디어가 있어서 머릿속으로 만약 이러면 저렇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계속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여기서 거절당할 수 있는 흥미로운 레벨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잡을 트레이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이키드 POC에서의 거절 혹은 이 구간에서의 거절, 여기서 거래가 몰린 클러스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도달해서 이제 포지션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손실이 너무 커졌다고 느끼는 거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볼게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죠. 알잖아요. 제발 내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와줘 하는 밈처럼, 야, 돼지들아, 내 포지션으로 돌아와. 가격이 다시 이 지점에 도달하면 큰 노란색 부분을 볼 수 있죠. 그곳에 아직도 많은 주문이 남아있고,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고, 또 그 지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지만, 아직 이익 실현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제발 조금만 더 내려와줘. 나 이익 실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는 주문이 많이 몰려 있어서 가격이 거기에 도달하면 시장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결정 구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정 구간에서 결정 구간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100% 확실한 건 없다는 건 당연하겠죠. 100%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준비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제가 준비할 트레이드 셋업이에요. 예를 들어 가격이 다시 여기로 온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여기로 진입하고 월요일 POC와 청산 주문들을 소화한 다음 계속 하락해서 이 구간까지도 돌파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실제로 사실상 매우 환상적이고 굉장히 멋진 숏매도 세섭이 될 거예요. 물론 오늘 옵션 만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이 위에 있다면 이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가격이 이미 돌파하고 뉴욕 증시가 개장한다면은 그때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만약 이 구간이 돌파된다면 뉴욕 증시 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시점에 가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NYSE 이게 가장 중요한 레벨이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알죠? 이걸 여기다 놓는 거예요. UTC-5요?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죠? UTC-5라고 이게 바로 그 차트입니다. 저는 뉴욕 시간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뉴욕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뉴욕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시간대를 맞추는 방식 같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약속을 정할 때 이런 기준을 사용해요. 거의 수입이랑도 비슷하죠. 거래에 있어서는 제 생각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뉴욕이 가장 크고 큰 자본이 몰리는 곳이니까요. 모두가 뉴욕 시간으로 차트를 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걸 고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지금 뉴욕은 몇 시지?"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야 미국 시장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 증권거래소가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냥 앱을 열면 바로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인지 아침이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 레벨이 있죠? 이 레벨이 있어요. 동시에 만약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가 거부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레벨이 있는데 이게 함정일 수도 있고 토요일 함정, 일요일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일 수도 있어요. 가짜 돌파일 수도 있죠. 보세요. 여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다 있잖아요. 이걸 지우면 여기 또 하나가 보여요. 바로 여기 85,000에 있는 이 레벨도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저점 보이시죠? 잠깐 확대해 볼게요.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요. 여기에는 대량 주문이 있고 잠재적으로 많은 스톱로스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아래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바로 보이죠?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만약 가격이 여기까지 오면 이론적으로는 아니면 실제로 가격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죠. 사람들이 거기서 숏을 잡기 시작하면 갑자기 반대로 움직여서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차트에 직접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잠깐 뉴욕 시간 기준으로 여기다가 바로 표시해 볼게요. 오후 5시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 어쩌면 바로 여기까지도요. 보세요. 여기다가 바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왜냐면 여기는 거래금지 구역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금요일에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의 시각이나 관점과는 다른 방식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금요일에 거래를 할 때는 이 빨간 선전에 거래를 마감합니다. 알겠죠? 이 노란색 빨간 박스전에요. 100%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10번 중 8번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서요. 가격이 그냥 옆으로 움직여요. 이렇게요. 진짜로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진짜로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가격이 10번 중 8번은 그런 식이에요. 그냥 옆으로만 움직이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런 옆으로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알다시피 거기서 갇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거래할 때 수수료도 많이 내게 됩니다. 뭐 포지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런 거래에 갇히게 되면 정말로 많은 에너지와 감정 포인트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에는 에너지나 생명 포인트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걸 그냥 태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포인트를 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옆으로만 움직이면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손실 구간에 있거나 거래에서 지든 이기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싫어요.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 구간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차트도 건드리지 않아요. 만약 미리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빨간 박스 전에 무조건 정리하려고 해요. 빨간 박스 구간은 보통 최악의 시간대예요. 진짜 최악의 시간이고 10시 타임샷쯤이에요. 그리고 박스가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보통 다음 움직임이 일요일 후반부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다음 가격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 큰 그림의 타임프레임에 대해 큰 질문을 하셨죠. 다른 차트.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고 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정말 큰 그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지금 시장이 제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세장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프랙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문학도 완전히 쓸모없을 수 있죠. 빈 차트를 하나 꺼내 볼게요. 빈 차트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흥미로운 구간이긴 해요. 왜냐면 만약 가격이 이 아래로 깨지면, 그렇죠. 우리는 연간 캔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로 여기서 마감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연간 캔들이 바로 저기서 마감될 거고요. 그리고 연간 캔들 오픈이 93,000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해까지 며칠 안 남았고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연간 캔들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그 가격을 한 번씩 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며칠 남았습니다. 저는 데이트레이더로 오늘 안에 결정하고 오늘 밤 시장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시장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요. 강세장이나 약세장 신경 안 써요. 그런 건요, 신경 안 써요. 큰 그림엔 관심 없고 저는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만 거래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5개월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죠. 저는 모르겠고 신경도 안 써요. 정말로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떻게 거래하느냐,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포지션을 오래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감정적 여유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가격이 다시 한번 1월 같은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연간 캔들 마감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전 연도 오픈을 다시 터치하거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다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다음 주요 레벨은 종가를 돌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다음 거래량 레벨이 될 거예요. 올해는 큰 범위가 있죠. 바로 저게 큰 레인지가 있고 그 레인지의 POC가 대략 67,000, 대략 6만에서 6만 5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죠. 저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한 가지 방법일 뿐이죠. 5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진짜로요. 어떤 사람들은 5일이면 엄청 길다고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나요? 이거 봐요. 형제든 자매든 5일 만에 이걸 보세요. 열흘 만에 이걸 보세요. 우리는 10일만에서 8만까지 내려갔어요. 열흘이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믿으세요. 여기 보세요. 하루 만에 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열흘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큰 뉴스가 있으면은 이게 반전돼서 다시 사상 최고치로 갈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이 답변이 당신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답변해 드려요. 그리고 목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해서 다들 흐름을 잘 따라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제 계획입니다. 머니박스입니다.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한번 볼게요. 거부당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다음 주요 지점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을 주시할 거예요. 이 레벨을 돌파하고 다시 테스트하면 펌핑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펌핑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일요일과 한 주가 있어 주말에 펌핑이 들어오죠.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게 제 주요 레벨들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셔도 돼요.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인가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후로 주말이 있으니까 월요일에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새날 그리고 연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캔들 오픈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신다면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바이비트에 가입하세요.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수수료에 대한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거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데이트레이딩의 가장 좋은 거래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이트레이드라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